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변호 고증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감찰공 최세영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보다 훨씬 이제 학렬도 높고 또 아주 저명인사들인 인자공 최현, 석계공 최명용 이분들이 적은 글을 반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들어. 그 다음에 그 김천에 사는 그 화순 최씨들이 다 자기들이 문성공 최하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설득이 안 돼요. 그러는 찰나에 김산, 지금의 김천에서 부사 최자해의 묘관문이 발견이 됐어요. 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고증은 1686년에 발행된 강의보 서문 앞에 수록되어 있는 문헌인데 전체시 상고사를 고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가문 족보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문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전주채시 가문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 고증을 거쳐서 대동보를 만들었다 하는 그를 입증하는 문헌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랑스러운 문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양부사 최자해의 묘비가 발견이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화순채씨 비조 최영유의 손자, 해주목사 최영유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사 최자해의 묘비에 확실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화순채씨를 전주채씨에서 떼낼 수 있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최자해의 묘비는 화순채씨를 전주채씨에서 분리한 결정적인 물증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묘비문에 최자해의 증조부가 최아가 아니고 최계신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최계신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영유가 지금까지는 문성공 최하의 아들이다 계속 그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최계신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린 거죠. 최자해라는 사람이 누구냐? 1363년 공민왕 12년에 태어나서 1421년 세종 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382년 우왕 8년에 생원시에 입격을 해서 성균생원이 됐고 1383년 우왕 9년에 진사시에 입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과는 급제를 안 했고 음직으로 출사를 해가지고 사헌부 지평을 지냈고 종부시 부령이 되었고 밀양 도호부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배설을 끝냈어요. 상당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이 문음출사를 한 건 아마 자기 할아버지 최영유 그분의 영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죠. 변호고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자해 부사의 묘관문에서 이르기를 최공의 휘는 자해인데 옛날에 사용한 휘는 유손이다. 그러니까 고휘, 옛날 휘는 유손이다. 본관은 전라도 화순현이다. 아버지는 휘가 원지인데 중정대부로 종부령을 지냈다. 할아버지는 휘가 영유인데 봉상대부로 감찰장령 직 보문각 지저교를 지냈다. 증조부는 휘가 계신인데 봉상대부로 전갱령을 지냈다. 최자해 증조부가 최계신이에요. 전설에는 지금까지 전해와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로는 최영유가 문성공의 둘째 아들이다 그래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자해가 최영유의 손자인데 최영유가 문성공 아들이 아니고 최계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비석에.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뭐 꼼짝 말하지요. 그러니까 최자해의 묘관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화순 최씨는 문성공의 후손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규명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도 이 논란이 가라앉질 않아요. 뒤에 가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도 이걸 안 믿는 거야. 금성문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그 금산에 사는 화순 최씨들이. 왜냐? 자기들은 문성공 최아의 후손이야. 문화시중 문성공 후손이야.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은 문화시중 후손이 아니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백시로 본관은 해안현이다. 해안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금의 승복랑으로 감찰사 규정을 지낸 백희관의 딸이다. 원나라 지정 계묘년 1363년 공민왕 12년에 공을 낳았다. 공이랑은 최자해를 말하는 거죠. 홍무 임술년 1382년 우왕 8년에 성균생원이 되었다. 홍무 계해년 1383년 우왕 9년에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여러 벼슬을 거쳤으며 운운 뭐 어쩌고저쩌고 사헌부 집행을 역임하고 어쩌고저쩌고 밀양도호부사를 역임하였다. 영락 신축년 1421년 세종 3년 9월에 돌아가셨다. 경상도 김산군 읍성 남쪽에 위치한 김산군은 지금의 김천시를 말하는 거예요. 고내공리의 동쪽에 있는 강곤산의 장사를 지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전부 생략해서 적은 거죠. 최자해의 전부인은 정갱령을 지낸 나유전의 딸이다. 근데 나유전의 딸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최자해의 후부인은 문화시중을 지낸 윤관의 구대손이며 중랑장을 지낸 윤지열의 딸이다. 부인 윤씨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이 최선복이고 지편전 수찬을 지냈다. 최선복은 참판 신색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경태병자년 1456년 세조 2년이죠. 예천군수 윤기견이 지었다. 이 윤기견이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종의 비의 윤씨가 있어요. 누구냐면 연산군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윤기견은 연산군의 외할아버지예요. 예천군수 윤기견이 연산군의 외할아버지. 근데 윤씨가 폐비돼서 쫓겨나가죠. 쫓겨났다가 뒤에 연산군이 그걸 알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갑자사화가 일어나서 막 난리를 치고 하죠. 그 연산군의 외할아버지 이 사람이. 연산군 외할아버지가 이 비문을 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윤지열하고 같은 윤씨잖아요. 아마 같은 일가 아닌가. 완전 추측입니다. 증거는 없고 윤기견이 아마 윤지열의 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문을 경태병잔 1456년에 지었어요. 그런데 아까 최자해가 죽은 게 1421년이었죠. 그러니까 35년 죽고 사망 후 35년 만에 지은 비석이죠. 그렇지만은 35년 뒤에 지은 비문이지만은
거진 뭐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그 당시에 만든 거니까. 돌아가시고 21년에 돌아가시고 56년, 35년 후에 세운 비석이지만은 뭐 거진 차질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최자해 묘갈명의 결론은 35년 만에 지은 비문에, 금성문에 적혀 있기를 아버지가 최계신이다 그랬으니까 확실하죠. 근데 최자해는 1421년에 돌아가셨어요. 비명은 1456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5년 만에 지은 거죠. 그리고 윤기견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딸이 왕비가 됐던, 그러니까 그 성종의 비가 됐고 아들이 그 연산군의 외할아버지가 지은 글이니까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금성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논란이 가라앉질 않아요. 다음번에는 두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금성문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끝나지를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감찰공 최세영하고 거기 그 금산에 사는 화순채 씨하고 사이에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변호 고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